배움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영크릿 영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항상 여러분께 영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직접 겪은 애로사항과 그 해결책,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곤 했는데요. 단순히 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수많은 학생분들이 공감하고 속 시원해하는 이유는 의외로 우리 한국 학생들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가 큰 틀에서 동일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거기서 조금만 더 파고들어 볼까요? 그동안 그 누구도 말을 안 꺼내서 이거 나만 그런 건가? 싶었던 한국인들 영어 공부 애로사항 1위. 오늘 영상만 다 보고 나시면 그동안 왜인지 모르게 답답하게 느껴지던 애매하게 간지러웠던 그 부분을 긁어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우리 영어 학원을 다녀보면 어떤가요? 여러 가지 문법 개념들을 배우는 것까진 좋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그렇게 내가 배운 지식들끼리 충돌해서 오히려 아무것도 모를 때보다 더 헷갈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입을 떼기가 더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예시를 보면 바로 뭔지 아실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현재 진행형, 아주 학습 초기에 배우죠. I am running. I am running. 좋았어. 뭐뭐 하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 뒤에 ing 붙이는 거니까 나는 달리고 있는 중이야. 좋아, 이해했어. 그런데 그러면 The girl listening to music at a cafe is my girlfriend. 카페에서 음악을 듣고 있는 여자는 내 여자친구야. 이건 뭐지? bing가 분명히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했는데 여긴 비동사 자체가 없는데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건가? 현재 분사라고. 좋아. 그럼 이건 뭐지? Taking photos here is illegal. 여기서 사진을 찍는 건 불법이다. 이건 비동사는커녕 아예 주어 자체가 없는데 누가 사진을 찍고 있는지 그걸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ing는 또 동명사라는 거라고? 이 둘의 차이가 도대체 뭔데? 현재 분사는 문장 속에서 형용사나 부사에 관한 것이고 동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거라고. 잠깐만, 그럼 형용사랑 부사는 품사고 주어랑 목적어, 보어는 뭐지? 영어에는 1에서 5 형식이 있고 그 중 하나구나. 주어는 명사가 될 수 있고 보어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될 수 있다고. 잠깐만, 머리 아파. 좀만 쉬고 해야겠다. 자, 어떤가요? 정말 신기하게 우리 다 한 번씩은 마주해 봤던 상황이죠. 여기서 학습자들이 보통 두 가지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요. 저같이 조금 무던하고 신경을 잘 안 쓰는 성격이라면 그냥 넘어갑니다. 네, 그냥 넘어가죠. 그런가 보지. 그런데 이거 절대 못 참는 성격의 사람들도 있죠. 헐, 그걸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고? 다 체계적으로 딱딱딱 정리해서 어디엔 어떤 문법 개념이 쓰였는지 알고 넘어가야지. 여러분은 어떤 타입인가요? 어떤 타입이든 간에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첫째, 그냥 무던히 넘어가 버리는 경우는 뭐가 문제죠? 그런 분들은요,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I running very fast. The girl is listening to music is my girlfriend. It is taking photo. Here is illegal. 자, 이렇게 뭔가 소통은 되는 것 같지만 틀린 문법으로 말하고 있죠.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 감각 정도로만 말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소통은 되는 것 같은 느낌에 당장은 큰 문제를 못 느끼지만 나중 가서 이걸 다 하나하나 교정하려면 그때 가서 무진장 골치 아파지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100% 짚고 넘어가야 되는 꼼꼼한 스타일이 정답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B 플러스 ing는 현재 진행형, ing가 형용사나 보어와 같이 문장 속에서 수식하는 역할을 쓸 때 현재 분사, ing가 주어,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는 동명사.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를 해내는 학습자들도 정말 있긴 하죠. 심지어는 원어민들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문법을 꿰뚫고 계신 학생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이게 실질 말하기와는 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명시적인 지식으로서 하는 것은 나의 지식일 뿐 실제 말하기라는 기술은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즉흥적인 영어 말하기는 보다 암묵적인 몸에 익은 기술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아니 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시적인 지식을 어떻게 영어 말하기 기술로 바꾸냐고요. 어떻게 이 중 어떤 ing가 어떤 기능으로 쓰였는지 그런 걸 모르고 영어로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애초에.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이겠죠. 네, 제가 그간 관찰한 한국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인데 영어 말하기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요, 앞서 말한 두 종류의 학생들의 장점만 갖고 있던 학생들이었어요. 첫째, 문법적 세분을 100%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즉 무지에 대한 관용의 마인드 가지기. 어떤 언어를 배울 때 습득자의 마인드에 부정적인 감정 필터가 세워져 있으면 뇌 속의 언어 습득 장치까지 아무리 언어 인풋을 해도 이것이 닿지가 않는다고 해요. 즉, 언어 습득에 있어서 가장 해로운 요소가 습득자의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이므로 무지에 대한 관용의 마인드 가지기. 이게 언어 습득의 가장 첫째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후 이런 마인드셋을 기반으로 해서요. 둘째, 한국인 학생들 특유의 끈질긴 철저함, 문법 세분과 암기에 쏟아지는 노력을 다음 두 가지로 바꿔서 쏟는 겁니다.
이해 가능한 맥락 속에서 인풋 접하기, 그리고 이것을 크게 도와줄 수 있는 개념들의 본질적인 뉘앙스에 집중하기.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만 나아가면 한국에서 나고 자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어로 말을 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이미 정말 수많은 사례들이 있죠. 즉, 정리하자면 틀려도 괜찮다는 모지에 대한 관용의 마인드를 가져야지만 다양한 맥락 속에서 100% 정확하게 문법 구분을 하지 않아도 이를 스트레스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때 이 맥락 속에서의 습득을 도와주는 것은 문법적인 룰들의 구분이 아닌 각각의 개념들이 가지는 본질적인 이미지이자 뉘앙스라는 거죠. 제 견해로서의 강사는요, 이런 거를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개념의 본질적인 뉘앙스를 잡고 이해 가능한 맥락으로 감각 다잡기 바로 같이 해보죠. 한번 앞서 봤던 ing로 해볼까요? ing가 가지는 불변하는 본연의 뉘앙스. 이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동사 뒤에 ing가 붙으면요, 하나의 장면으로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즉, run, 달리다 라는 달리는 동작이 running 이 되면 이제 이건 동작이 아니라 그러한 장면으로 떠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뛰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장면으로 떠올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listen, 듣다 라는 동작이 listening 이 되면 이제 이건 동작이 아니라 그러한 장면이 되는 겁니다. 듣고 있는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take a taxi. 택시를 타다. 타다라는 동작이 taking a taxi가 되면 택시를 잡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감 바로 오시죠? 그럼 당연히 take photos. 사진을 찍다. take 라는 동작이 taking photos가 되면 이제 이건 동작이 아니라 그러한 장면이 되는 거죠. 사진을 찍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그런 장면. 자, 이렇게 과정 중에 있는 그러한 장면을 떠올리는 것. 이게 바로 ing의 본질적인 뉘앙스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인 거예요. 이 느낌은 다양한 쓰임 속에서 옅어질 수는 있어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ing만이 가지는 뉘앙스인 겁니다. 이거 정말 그런지 바로 볼까요? 앞서 본 문장 중에 I am running. 뭐죠? 달리다가 아니라 달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 앞에 그러한 상태임을 나타내는 상태 표현 동사 be동사가 왔으니 I am running. 나는 달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The girl listening to music at a cafe is my girlfriend. 여기서 listening은 듣다 라는 동작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그러고 있는, 듣고 있는 하나의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동사는 listening이 아닌 겁니다. 뒤에 있는 is인 거죠. 카페에서 음악을 듣고 있는 여자는 나의 여자친구야. The girl listening to music at a cafe is my girlfriend. 자, 이 또한 listening, 듣고 있는, 그러고 있는 장면으로서 뒤에서 이 여자, the girl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문장들 속에서 세부 기능은 다를 수 있어도 이 ing가 가지는 본질적인 뉘앙스는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그렇습니다. Taking photos here is illegal. 여기서 사진을 찍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문장도요. Taking photos, taking 나왔죠? 이거 지금 찍다 라는 동작이 아닙니다. 사진을 찍다 라는 동작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그러고 있는 장면을 떠올리는 겁니다. ing가 붙은 이상 더 이상 동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주어로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뭐뭐 하고 있는 장면을 그 자체로서 명사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Taking photos here is illegal. 이거는 불법이야. Taking photos here 이라는 게 is illegal. 불법이야. 자, 자연스럽게 맥락적으로 이것이 불법이야. 여기서 사진을 찍는 것은 불법이야. 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ing가 가지는 뉘앙스를 가지고요. 따라서 여기서 사진을 찍는 것은 불법이야. Taking photos here is illegal. Taking photos here is illegal.
taking photos here is illegal. 좋습니다. 이렇게 ing가 맥락 속에서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냥 뉘앙스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쌤, 다 좋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문법적 분류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건 지금 명사로 쓰였으니 동명사이고 주어로 쓰였으니까 동명사가 주어로 쓰인 경우 하고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즐겁다면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파고들면 들수록 더 복잡해진다는 것이고 포인트는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 가능한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뜻을 보는 거예요. 문법적인 분류를 먼저 하고 뜻에 맞춰 조립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건 순서가 완전히 반대가 된 거잖아요. 다시 동작에 ing 붙으면 더 이상 동작이 아니라 그러고 있는 하나의 장면이다 라는 본질적인 뉘앙스 하나만 가지고 가면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맥락 보시죠. 대규모 기업 전시회에서 사진 장비들을 갖고 분주해 보이는 사람이 보입니다. 혹시 여기 스텝이세요? 아님 그냥 게스트로 오셨어요?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My job here is taking photos. 자, taking photos. 이거 지금 사진을 찍다 라는 동작이 아니죠? 그러고 있는 중인 장면을 떠올리는 겁니다. My job here is 내 여기에서의 일은 뭐뭐야 까지만 해석해도 그 다음은 당연히 맥락상 사진을 찍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죠. 이거 맥락 속에서 너무 당연한 것 같지 않나요? 네, 바로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뜻을 찾아 나가는 감각을 기르는 거예요. 따라서 My job here is taking photos. My job here is taking photos. My job here is taking photos. 자, 지금 이 taking, 이 동명사로 쓰였는지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는지 뭐 그런 거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죠. 본질적인 ing의 뉘앙스만 알고 있다면 맥락 속에서 뜻이 되는 것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선 ing라는 게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자연스럽구나 라는 감각을 충분하게 다양한 문맥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 더. 마라톤을 뛰는 것은 내 버킷리스트에 있어. 자, 바로 나왔죠. 마라톤을 뛰는 것. 마라톤을 뛰다. Run a marathon 이라는 동작이 지금 그러한 것이라고 해석이 되죠. 여기서 마라톤을 뛰는 것. 마라톤을 뛰는 하나의 장면이 떠오르면 되는 겁니다. Running a marathon. 마라톤을 뛰는 것은 내 버킷리스트에 올라 있어. 뭐죠? is on my bucket list. Running a marathon is on my bucket list. 따라서 Running a marathon is on my bucket list. Running a marathon is on my bucket list. Running a marathon is on my bucket list. 좋습니다. 하나만 더. 내가 낚시를 하는 것에 있어 가장 좋아하는 건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 자, 이거 해볼까요? 뭐뭐 하는 것. 이제 슬슬 익숙하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my favorite thing. 뭐에 대한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낚시하는 것에 대해 가장 좋아하는 건 낚시하는 장면을 떠올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My favorite thing about fishing. My favorite thing about fishing. 낚시를 하는 것에 대해 가장 내가 좋아하는 건 is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 홀로 시간 보내다. spend time alone 을 지금 홀로 시간 보내다. spend 라는 동작이 아니라 그러는 것이란 장면으로서 말해주고 있죠. spending time alone 되는 겁니다. spending time alone. 시간을 홀로 보내는 것. 장면 떠오르시죠? My favorite thing about fishing. 낚시하는 것에 대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is spending time alone.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My favorite thing about fishing is spending time alone. My favorite thing about fishing is spending time alone. My favorite thing about fishing is spending time alone. 좋습니다.
자, 오늘은 영어에서 똑같은 형태이면서 그 기능과 뜻이 여러 가지라 헷갈리는 개념들, 그 중에서도 ing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결국 오늘 또 결론적으로 느껴지는 건 뭐였죠? 네, 결국에는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뜻을 찾아 나가는 연습. 이것을 익숙하게 해야 계산하는 영어의 지식이 아니라 말하는 영어의 기술, 즉 감각이 생겨난다 라는 거죠. 이때 본질적인 개념의 뉘앙스를 큰 틀에서 이해하고 최대한 다양한 문맥 속에서 순차 말하기 연습하는 것, 이것이 엄청난 도움이 된다 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맥락 속에서 ing의 개념을 확장해서 다룬 일상 문장들을 준비해뒀으니까요. 반드시 반복 발화 프로그램으로 발화 연습까지 마치시는 것 중요하겠죠.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배움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